36.5를 개발한 6팀 부항작물입니다. 우선 발표는 기획, 개발 과정, 그리고 프로젝트 회고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 마지막에는 작은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피원님이 영선님을 포함하여 총 9명의 팀원들이 모였다는 의미에서 부항작물이라고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익명 편지 서비스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아도 흔쾌히 저요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익명성이라는 사회적 방패 뒤에 숨어서 남에게 상처가 되는 혹은 불편하게 만드는 사용자들이 많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익명 편지에도 주목할 만한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 가까운 사람에게 말 못하는 고민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는다는 설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익명 편지의 장점에 착안하여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지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익명의 누군가가 내 우편번호로 답장을 보냅니다. 기존의 다른 익명 편지 서비스들과는 달리 AI와 운영자가 이중으로 편지와 게시판을 필터링하여 사생활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편지뿐만이 아니라 사연을 공유하는 공유 게시판과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롤링 페이퍼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멀리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기능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연 영상을 사용하려 했으나 제한된 시간 때문에 GIF 파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처음 서비스 진입 시 보이는 랜딩 페이지 왼쪽 화면인데요. 귀여운 애니메이션과 함께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랜딩 페이지가 지나면 보이는 온보딩에서는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중 하나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으며 룰렛이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우편 번호를 생성해 줍니다. 이 우편 번호는 최초 1회만 설정되어서 서비스 내에서 계속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인 화면인 홈입니다. 홈에서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거나 오른쪽 하단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여러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편지지를 누르면 랜덤 편지 작성 페이지를 이동하고 우체국을 누르시면 다른 사용자들이 보낸 고민 편지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화면으로 스와이프를 했을 때 나오는 우체통을 누르면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편지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새를 누르면 랜덤으로 응원 문구를 볼 수 있고 새로 도착한 편지가 없을 경우에는 가운데 화면처럼 그 UI가 이렇게 빈 편지함으로 보이고 새로 도착한 편지가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 화면처럼 날아다니는 편지가 있고 편지함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화면에서 편지 봉투를 눌렀을 때 이동하는 편지 작성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옵션을 적용해서 편지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폰트와 테마를 설정할 수 있고 랜덤 편지의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 편지를 확인할 수 있어 문맥에 맞는 답장을 보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이나 부적절한 편지의 경우 AI로 신고된 기능을 1차 필터링하고 관리자가 설정한 금지어가 있어서 2차로 관리자가 직접 필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눌렀을 때 나오는 랜덤 편지 매칭 화면에서는 사용자들이 올린 고민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랜덤 편지가 5개까지 보여지며 편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매칭이 됐을 경우에는 처음 5분 동안만 취소가 가능하고 24시간 즉 하루 내에 편지를 답장하지 않으면 매칭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편지 답장 후에는 1시간 동안 쿨타임을 주어 과도한 편지의 답장을 막았습니다. 매칭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편지 답장을 보낼 수 있고 임시 저장이 가능합니다. 편지 작성 페이지에서 이전 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희는 아날로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랜덤 편지에 대한 모든 답장은 전송하는 데 그리고 도착하는 데까지 1시간이 걸립니다. 홈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우체통을 눌렀을 때 나오는 내 편지함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들과 나누는 편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랜덤 편지가 매칭이 되면 방이 생성이 됩니다. 또한 게시판에 공유하고 싶은 편지를 골라서 상대방에게 공유 요청을 보낼 수 있고 만약에 이 사용자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편지하고 싶지 않다 하면 상대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편지함에서 편지를 하나하나 눌러보았을 때는 이렇게 편지 상세 페이지를 이동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불쾌한 편지들은 욕설, 비방, 폭언, 성희롱, 기타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고 저희는 당근마켓처럼 온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지의 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나눈 편지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 홈화면에 있는 게시판에서 코멘트와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먼저 공유 요청을 보내서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공유 요청을 보내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필터링한 후에
상대방이 허가한다면 게시판에 자동으로 글이 등록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롤링페이퍼 페이지인데요. 운영자가 하나의 롤링페이퍼를 배너에 등록하면 사용자들은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이 롤링페이퍼에 담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금지어에 따라 필터링되며 신고당하는 편지의 경우에는 AI 필터링을 통해 검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특성상 사용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이 편할 거라 생각하여 SSE, 즉 서비스 이벤트를 이용해 실시간 알림을 구현하였습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단방향 통신으로 웹소켓 또는 API 풀링보다 리소스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알림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새 편지가 도착하는 경우, 공유 요청으로 도착하는 경우, 신고로 인해 사용자가 제재를 받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보내줍니다. 또 이렇게 다크모드를 구현해 보았고요. 관리자가 접근이 가능한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신고 게시물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신고를 승인하면 바로 해당 사용자에게 오른쪽처럼 경고 알림 감서 를 클릭하면 경고 사유와 경고 규칙을 이제 모달로 보여줍니다. 또 관리자는 금지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롤링 페이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저희 개발 과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사전 기획, 디자인 및 설계, 퍼블리싱 및 테스트 서버 배포, 기능 구현, 배포 및 QA 이렇게 5단계에 걸쳐 대략 한 달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라와 깃허브 자동화를 통해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빠른 피드백과 원활한 소통으로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개발 아키텍처입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에서 프론트엔드가 집중했던 주안점입니다. 모바일 반응형 화면과 코드 품질 향상에 집중하며 여러 디바이스에서 화면을 테스트하고 최적화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디자인 요소가 많은 서비스에서도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조정했습니다. 텐스테 쿼리로 API 호출을 최적화하고 SS 및 엑시오스를 활용해 API 호출을 중앙화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코드 일관성과 품질 향상을 이용해 재사용성을 고려한 컴포넌트 분리, 단일 책임 원칙 준수, 함수와 컴포넌트 길이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브랜치 네이밍, 상수, 함수, 컨벤션을 명확히 정의했고 ES린트와 프리티와 같은 코드 포매터를 이용해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코드 리뷰에서는 태그 기능을 활용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아 코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팀 전체의 코드 퀄리티와 협업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텐스택 쿼리를 이용해 어떻게 데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었을까요? 텐스택 쿼리를 활용해 데이터를 최적화하며 데이터가 많고 렌더링이 잦은 화면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롤링 페이퍼, 내편지함 상세, 게시판과 같은 복잡한 화면에서는 텐스택 쿼리의 데이터 캐싱 기능을 사용해 네트워크 요청을 최소화했습니다. 스테어 타임과 GC 타임을 적절히 조정해 자주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캐싱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모바일 특화 서비스에서는 무한 스크롤을 적용해 필요한 데이터만 효율적으로 불러왔고요. 유진 피네커리와 유진 뷰를 조합해 마지막 요소가 화면에 노출될 때 자동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설정해 부드러운 스크롤과 빠른 로딩 속도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화면의 UI를 설계하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G셉을 활용해 편지가 화면을 부드럽게 날아다니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자 했는데 편지 도착 여부에 따라 홈 화면의 UI가 달라지도록 구성해 사용자 경험을 이제 개선했고 또한 CSS 미디어 쿼리와 VH 변수를 활용해 다양한 모바일 화면에 대응했으며 Z 인덱스를 조정해 애니메이션과 UI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레이어링 되도록 했습니다. 페이지 전환은 스와이퍼 같은 라이브러리 없이 순수 CSS로 구현했고 뷰포트 단위 계산과 플렉스, 그리드 조합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발생하는 레이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G셉 애니메이션과 반응형 디자인을 결합해 몰입감이 있는 사용자 경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SSE의 이벤트 소스와 일반 API 호출을 엑시오스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API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했고 토큰이 만료되었을 때 각각의 리이슈 함수를 통해 새 토큰을 발급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두 API가 동시에 토큰이 만료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리이슈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서로 다른 토큰이 발급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API 재호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증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이슈 함수의 상태를 전역으로 관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리이슈 함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새롭게 호출된 리이슈 함수는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미스를 반환하도록 처리했고 이렇게 하면 두 API가 동시에 리이슈를 요청해도 하나의 리이슈 요청만 서버로 변동이 되고 완료된 이후 반환된 토큰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선된 이후로는 불필요한 서버 요청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팀 발표를 맡은 이종찬입니다. 다음 개발 과정에서 백엔드가 집중했던 주안점입니다. 백엔드 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앱의 안정성, 그리고 QA, 멘토님의 피드백 등을 통해 개선하고 완성도를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했던 시도들 중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 역량 향상을 위해 자코코와 소나 클라우드를 통한 코드 분석 체계와 지속적인 테스트 환경 최적화를 위해 CI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로 했던 코드 커버리지 80%를 훨씬 웃도는 96.8%를 달성하였고요. 크리티컬 이슈 없이 모든 항목에서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잦은 조회가 예상되는 데이터를 찾고 레디스를 활용하여 캐치 처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검열을 위한 금치거 리스트와 공유 게시글의 좋아요 관리를 위한 데이터입니다. 그중 좋아요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접근 시 레디스의 데이터가 없으면 DB에서 상태값을 줘야 하여 레디스에 업데이트하고 1분마다 레디스를 DB에 반영하여 일관성과 실시간성을 보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동기 처리의 도입입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알림의 기존 로직이며 편지 작성을 예시로 API가 호출되면 로직이 진행되다가 알림이 다 전송되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편지 작성 결과가 리턴되는 동기 처리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림의 저장이나 전송이 실패할 경우 편지 작성 API도 영향이 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편지 배송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편지를 발송하고 도착까지의 소요 시간이 있고 이 과정인 배송을 스케줄러를 통해 구현하였는데요. 이 로직은 단일 트랜잭션으로 배송 완료된 편지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고 하나의 편지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배송 예정인 모든 편지에 영향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의 로직이 다른 로직에도 영향을 주는 이 두 가지 사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게 비동기 처리입니다. 알림은 요 보시는 것 같이 스프링 이벤트도 함께 활용하여 두 메서드 간의 결합도를 낮추었고 편지 배송은 문제점이 해결된과 동시에 편지를 병렬 처리하게 되어 성능 향상의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비동기 처리는 EC2 CPU 코어 수에 기반하여 동적으로 스레드 풀 크기가 조정되도록 설정하였고 향후 많은 트래픽이 발생한다면 설정을 조정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열 알고리즘을 개선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플로우를 말씀드리자면은 편지를 저장하기 전에 편지가 검열이 되고 검열되지 않은 편지 중에 사용자가 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편지는 처음 관리자가 보기 전 AI가 먼저 판단하여 처리한 후 만약 이 편지가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편지는 관리자에 넘겨 처리를 기다립니다. 이 플로우 중 테스트를 진행할 때 검열을 하게 되는 로직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피드백에서도 검열 최적화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알고리즘을 다시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은 스트링 컨테인 방식으로 입력 텍스트 정제 후 모든 금치어 단어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은 금치어를 많이 넣을수록 소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호코라식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아호코라식은 거의 유일한 1대다 매칭 패턴 매칭 알고리즘입니다. 해당 보이는 1대다 패턴 매칭 알고리즘이란 내부에서 이제 사진과 같이 보이는 현재 저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데 찾고자 하는 단어 목록을 트리 형태로 만들어두고 트리를 따라가면서 일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번의 탐색으로 여러 개의 금치어를 동시에 찾을 수 있어 아래에 있는 시간 복잡도의 측면으로 봐도 매우 효율적인 알고리즘인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관계상 자세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따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말로만 들으시면 이제 가늠이 안 가시죠? 이제 요거는 실제 저희가 스트링 컨테인과 알코라식 속도 비교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800% 이상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실사용에서는 이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성능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승현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이벤트 관련된 내용인데 QA를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동료, 강사님, 매니저님,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저희의 기본적인 기능 롤링 페이퍼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